엄청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늘 도시개발법 118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개발법은 부동산법 40문항 중 6문제가 출제되죠. 6문제 나면 최소한도 4문제 이상 맞히도록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18페이지 1번부터 바로 들어가겠는데 1번 이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자기가 수립해서 확정고시하고 필요하면 그 계획을 직접 변경해 나갈 수 있고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가 있는데 그자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른 부서의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라죠. 그 장관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서 변경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요청자는 그 사업장 현황을 알고 있는 관할, 그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행자, 이 자들이 그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변경할 수도 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시행방식을 포함하게 되고, 시행방식은 3가지 있잖아요. 수용, 사용방식, 환제방식, 혼용방식 알죠? 이런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사업장 내에서 무슨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토지 부담을 하고 부담한 토지는 보상받지 못할까요? 무슨 방식일 때? 환제 방식일 때. 그렇죠. 수용 사용 방식 때는 땅값 다 받고 나옵니다. 땅값 다 받고 나오죠. 그런데 이 환제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개발해서 온 토지소유한테 환지 주죠. 그때 사업을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용에 충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전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합니다.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사업비용에 충당해 나가는 비용인 채비로 바로 쓰도록 하고요. 충당해 쓰도록. 그리고 그 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공공시설하고는 도로 이런 거 도로 만들 때 땅이 필요한데 그런 부지 공공시설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토지를 부담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미리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면적, 이 토지 정리 사업을 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더 중요해. 면적. 그래서 항상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적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하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동시효권이다 이것도 중요해. 선택적 요건 또는 금 틀리겠어요. 와 그 지역에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 만들 때 개발계획 내용이었다. 이 구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는 누구다? 라고 그 개발계획 내용이었다 정해서 고시해 준대 지정권자가. 그때 시행자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제 방식으로 시행해 나갈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지정해 주죠. 그런데 바로 국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국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럴 때는 바로 토지 소유자 동의 받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 누가 시행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 없는가? 국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국지. 그리고 이제 국지가 만약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얘네들을 행정청이 시행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행정청이 시행자. 이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을 했대. 근데 사업을 하기 전에 그 구역 안에 토지 가액 총액이 바로 100억이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그네들이 다 환지 방식으로 해서 끝내고 보니까 다시 감정가격을 매겨봤는데 바로 90억으로 줄어들었다. 10억의 차익 발생했다. 너무 공공용도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그런 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줄어든 그 가액만큼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바로 그 시행자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돈을 주는데 그 돈 이름이 뭘까요?
강가 보상금. 뭐라? 강가 보상금. 그래서 강가 보상은 그럴 때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3번 맞고 4번 이 지정권자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요 바로 이 환지 방식을 정하는 그 사업장에서 토지 소유자 맞는 조합총회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해서 의결해 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합 측에서 조합은 그 동의서 얻어 가지고 이 개발계획 수립 변경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총회에서 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되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조합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조합원의 동의와 그리고 조합원 총수의 2분의 3의 그 의결을 거쳐서 바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이런 동의를 또 받을 필요 없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 이렇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 의결함에 있어서는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한다. 이걸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5번 이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할 때 작성 기준, 수립 기준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시도사 틀렸다. 국토교통부 장관 꼭 알아주십시오.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우리 요약집 107쪽에도 있고 복습할 때 107쪽을 꼭 들여다보시는 것이 시험장에서 생각내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약집을 계속 봐가지고 시험장에서도 요약집이 기준돼서 생각이 나도록 집중적으로 요약집을 반복해서 보는 거 좋습니다. 2번 107쪽에 있습니다만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포함시킬 수 있는 것, 거기다 줄 거 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거기다 줄 것이고 4개 생각. 그래서 4개를 우리는 어떻게 암기를 하자 했습니까? 박수, 세손 이렇게 딱 암기를 해야 빨리 답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꽝이 되죠. 아무런 필요 없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몇 개 있다? 박수, 세손, 박수, 세손 했죠 우리가. 자, 한번 해볼까요? 머리다 입력하게. 이거 있잖아. 박수, 세손, 박수, 세손 이렇게 했죠.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그걸 입력해요. 그래야만이 강하게 머리다 뇌다 새겨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박수 세순 박수 세순에서 가닥 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짝짓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주는 거죠. 1초도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 이렇게 원래 개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잖아요.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이걸 개발계획 하죠. 이 개발계획은 바로 구속적 계획이 한번 딱 수립 절차 거쳐서 이 지정권자가 고시해버리면 이렇게 딱 고시해버리면 이 고시한 그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내용, 그 내용은 그 사업장에서는 바로 구속력이 있게 되죠.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함으로써 이 도시개발구역도 지정 고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 이 계획 속에 있다는 바로 가장 먼저 이 계획에 의하여 개발계획에 의하여 바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을 먼저 이 계획 속에다 집어넣죠. 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구역은 어디에 있는 몇 번째 땅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구역의 장소를 정확하게 정합니다. 위치, 면적, 그리고 명칭. 그래 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그 안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나갈 수 있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토지구역 정해서. 그리고 상업단지 조성사업 할 수도 있고요. 유통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사업, 뭐 생태문화 단지 조사업, 보건, 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 큰 시가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명칭을 정확하게 개발하겠다 정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역이 지나면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딱 편말이 붙어 있어요. 뭐 주거단지 조성사업한다, 유통단지 조성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그래 그 구역의 명칭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이 면적 이걸 반드시 개발계획에다 포함을 해서 바로 고시를 해주죠. 그래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요. 이렇게 고시하면 그 계획이 고시되면 이 구역도 바로 확정 고시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일반적으로 알겠죠? 주로 이 도시개발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딜 때 그러냐? 여기가 그 장소가 주거적인 땅이다, 상업적인 땅이다, 공업적인 땅이다. 여기서 할 때는 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개발계획 내용에 딱 구역도 포함해서 딱 고시해서 사업을 하죠. 그래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하면 구역도 확정고시 된다. 그래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겠죠. 만들어서 이걸 고시하면 구역도 지정고시 되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단은요. 우리 요약집에 그 개발계획단 포함시킬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박스 처리된 거 여러 번 봐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107쪽이 있잖아요. 107쪽이 그 박스를 여러분 여러 번 봐가지고 익숙히 해놔야 돼요. 그래 개발계획단은 또 사업은 언제부터 들어가서 언제까지 끝내도록 해 나가겠다라는 이 사업 시행령도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누가 들어갑니다. 이 시행자로 지정받으신 자가 12명 있는데 12명 중 누가 들어갑니다라고 이 구역을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지정권자가 이렇게 특정 고시죠. 그리고 시행 방식은 무슨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고시하지 않겠습니까? 시행 방식이 세 가지 있죠.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있잖아요. 이런 방식 중 무슨 방식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개발계획에다 포함해서 고시하고요. 이 도시 개발해서 인구 5만의 인구를 수용하겠다. 세종시 50만 인구를 수용하겠다. 내포 신도시 8만 인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인구 수용 계획도 미리 확정해서 들어가죠. 그래 이런 내용을 쭉 포함합니다. 인구 수용 계획, 그 다음에 바로 토지 이용 계획, 이쪽 블록은 무슨 용으로 쓴다 이렇게 등등등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써봤는데, 그러나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나갈 때에 포함시키는 내용 중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구역을 지정고시한 후에 나중에 바로 이 개발계획에다 추가로 포함해도 된다라는 건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추가해서 그 건이 몇 개 있다고요? 4개. 4개 뭐냐? 박수셋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야만, 여기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지정했는데 이 구역을 지정해 놓고 보니까 그 장소까지 이렇게 진입도를 만들어야겠다.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부터 이 사업장 내포 신도시다 뭐 세종시다 그러면 이 구역까지 도로를 연결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를 하죠. 밖 기반시. 이 기반시의 양과 그리고 그 범주, 이것은 구역이 지정돼야 밖에 범위가 드러나겠죠. 그래 이 밖에 기반시 설치에 따른 이 설치 비용 부담 문제, 이 부담은 누가 할 것인가? 구역 지어놓고 그 지자체 여러 기관장이 협의해서 누가 부담토록 하자 해서 그 비용 부담 문제, 이것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에다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두 번째, 이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개발을 만들어서 이 구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 구역을 지정고시했는데 이때 수용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의 땅은, 밖에 있는 땅은 수용 못하고 반드시 이 구역에 편입된 땅만 수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땅은 이것이다라고 수용 후 대상인 토지의 그 세산 목록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선 나중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바로 수로 표현했죠. 수. 그걸
잘 끝까지 읽어두셔야 돼요. 이때 여기 봐봐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세산 목록을 바로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목록. 이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있는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토지만 수용할 수 있다. 건축물도 수용할 수 있다. 건축물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1. 시간 없으니까 있다. 자, 그거 그 다음에 여기에 감나무, 배나무 이런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도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시간 없으니까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 지상권 이런 소유권의 권리가 있다면 이거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의허권이 있다면 의허권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오. 강허권이 있다면 오. 수용할 수 있어. 이제 맞춰가네요. 그 다음에 무료 사용 권리는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료 사용 권리 있다. 시간 없으니까 그거 보면 될 것을 그거 보면 되잖아요. 바로 107페이지 그거 있는데 그거 꼭 읽어두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 읽어두셔야 되잖아요. 보고 계셔요?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엄청 많아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수용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래서 강허권도 의허권도 법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시험에 다 나왔으니까. 알겠죠?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의허권이 있다, 무료 사용권이 있다면 그것도 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바로 여기다 개발하겠다 포함해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거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해 버릴 수가 있어. 알겠죠? 이 개발하겠다 집어넣어 가지고 딱 고시하면 다 수용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용 그거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여기 안에 봐보세요.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세입자 있잖아요. 이 사업하면서 세입자 그냥 나몰라라 하면서 내 쫓아버리고 사업해야 되겠습니까? 주관정 강구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관정을 강구해야 돼. 알겠죠? 그래 주관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입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임대택 건설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임대택 건설을 해서 주관정을 도모해 줘야 되는데 이때 임대택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걸 파악하려면 이 구역이 지정되어야 세입자 수가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 같은 임대택 건설 문제 이런 것도 바로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숫자 파악해서 바로 여기다 그 대책을 포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임대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그 대책 문제 이것도 나중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에 포함할 수 있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역을 지정해놨습니다. 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여기 갑이 살고 있어. 주택의 소유자 있다. 을이 살고 있어. 주택의 소유자 있어. 이네들 사업하면서 철거해버리고 나몰라라 또 보내버리냐? 아니에요. 자, 사업하면서 주택을 바꿔주겠다 새로 신축하든 기존에 주택이 있다면 멀쩡한 거 있다면 이용해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순환개발이라고. 순환개발. 뭐라 한다? 이걸 뭐라 한다?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이걸 순환개발을 합니다. 순환개발을 해 나가게 될 때 이 철거하게 되는 그 주택수가 몇 개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파악하려면 구역이 확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바로 이런 그 순환개발 문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하겠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때 봐보세요. 이 철거를 하게 되는 경우 철거미 임시 거주터라는 이 주택들 순차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이 주택들을 순환용 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하죠. 알겠죠? 뭐라 한다? 순환용 주택. 그래 여기에서 환지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환지 방식을 정해서 이렇게 옮겨줬다. 임시로 살아라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 사업 다 끝나고 나서도 바로 원래 입찰지 신청해 가지고 바로 이 안에 그 지네들이 주택 좀 만들어서 건물하고 땅까지 좀 묶어서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순환용 주택에서 사업이 끝나고서도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환지 중걸로 간주해버린다. 입찰지 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 네 가지를 꼭 이해해 두셔. 박수세순은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하겠다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보시면 2번에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그걸 달달달달 해놔야 돼. 제목하고 지문들을 4개를 달달달 4개를 딱 박스 쳐가지고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 1번은 바로 먼저 개발계획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중에 도시발굴을 정했죠. 아무튼 2번 파괴했다 네모, 그 다음에 3번은 수용했다 줄 것이고 수했다 네모,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읽어두셔야 돼. 4번은 세입자했다 줄 것이고 세했다 네모, 그 다음에 순환개발했다 네모 치고 줄 것이고 순했다 네모. 그래서 이걸 약조로 달달달 암기해야 돼. 뭐라 한다? 박수, 세수. 이런 것들은 아주 쉽잖아요. 자, 이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그러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들 하셨어. 반드시 합격하실 것 같아. 자, 119페이지 문제집 119페이지니까 펴시고요. 3번. 이 3번은 107쪽에 있어요. 이것도 3번이나 출제된 바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자, 여기 봐봐요. 이 개발계획,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포함시할 내용을 여러분 107쪽에서 꼭 자주 봐두시라고 그랬죠. 여기 개발계획 포함시킬 내용은 여러 가지 뒤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 계획이란 말 나온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 여기 봐봐요. 인토교환, 보도, 제비 이런 게 나오거든. 그래, 인구 수용계, 여기 인구 몇 명을 수용할 것인가 인구 수용계 꼭 포함해 두고, 토지 이용계, 여기 이 땅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상업지, 뭐 주거지, 학교용지 뭐 이렇게 도로 부지로 쓴다. 이 토지 이용계 꼭 정해야 되고, 교통처리계, 여기 교통처리계 꼭 정해야 돼. 무슨 겠다 이걸 다 집어대야 한다고요? 지금 무슨 겠다 집어들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에? 개발계획 포함을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고? 개발계획 꼭 포함시킬 내용 몇 페이지 있다고요? 107페이지 박스를 보고 있어요. 107페이지 박스를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수험생이라면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돼요. 보고 계신가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기 봐봐요. 왜 이 개발계획이 중요하냐? 개발계획에 한번 딱 고시되면 이 사업장에서 이 계획대로만 도시가 개발되는 겁니다. 이 계획이 이 장소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알겠나요? 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개발계에서 꼭 함께 나와요. 엄청 중요해요. 개발계. 그 의미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것이 한번 확정돼 버리면 이것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이 계획대로만 바로 시행대가 들어와서 실시계획도 작성해야 되고 또 환지계획도 이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다 그래요. 이 계획이 관건이에요. 이 계획이 한번 확정되면 이 사업장에서 이 계획대로만 사업을 하도록 구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 계획에 따른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냐. 바로 지금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환경보존계, 그 다음에 이 보건의료. 여기 이제 도시가 건설되므로 도시민들이 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의료, 복지시설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도 꼭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로등, 도로 상화 같은 그런 기반 설치 계획도 꼭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비용 부담 문제도 포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바로 이것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가? 지구 단위계. 이 여기 보십시오. 도시발기다라고 청구하면 이 땅은 국토개법상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도 고시된 걸로 간주됩니다. 도시발기다라고 정하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국토개법상 지구 단위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되죠. 그래서 이 장소보다 이 계획 만들어서 보다 상세하고도 구체적이고도 깔끔하게 개발을 통해서 조성해 가지고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 구역으로 결정도 고시가 간주돼요. 이 구역이 존재하면 반드시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이 장소는 개발하게 되냐? 바로 지구 단위계. 뭘 만든다고요?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계를 몇 년에 만들어서 고시야 이 구역이 유지되냐? 3년 이내. 몇 년이네요? 3년 이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만들도록 하겠다. 지구 단위 계획은 반드시 이 안에 들어설 기반설 배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여기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죠. 지구 단위 만들 때에 기반설 배치금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블록에다 건축물로 용도도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폐율, 높이,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되어지는 것이 지구 단위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증거시 되면 그 장소는 지구 단위로 결정 고위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만드느냐? 개발 계획을 만드는 지정권자가 개발에다 집어넣어서 만든 게 아니고,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아서 개발 계획 내용에 따라 확정 오셨던 이 시행자가 등장해서 바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 여기에다 지구 단위를 포함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은 무슨 내용은 절대 포함되지 않느냐? 지구 단위. 그래서 3번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은 3번 같죠? 맞죠? 그래서 이 개발계획 수립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거 몇 번이다? 3번. 남은 꼭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107페이지 있으니까 통과하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면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있다. 틀린 거. 자, 이 시행방식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어떠한 경우는 이 사업장에서 수용 생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수 있냐? 이 장소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수용 생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과 아시고 집단적.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의 집가에 비해서 현재 높아서 수용 방식을 택하기는 많은 보상금을 시행자 준비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 논바 야산이 있다면 각 필지의 모양새 도로 동망이고 기반설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도로 쫙 만들고 맹지 발사하죠. 쫙쫙 만들어서 바로 토지구역 정해서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해 나가고자 토지의 위치를 서로 교환한다든가, 적은 것은 합하고 큰 것은 잘라서 분합한다든가, 지목 변경, 형질 변경, 구역 변경을 해서 이 지역을 좀 깨끗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무슨 방식을 취하는가? 환지 방식. 알겠죠? 이 안에 있는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공공사인데 이런 것들을 새로이 설치해서 보다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리고 그 공공시설을 변경하고 또 그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에도 역시 환지 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혼용 방식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건데, 이때 섞어서 할 때도 이쪽은 환지 방식이 존드는 구역이다, 이쪽은 수용 생방식이 존드는 구역이다라고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구분해서 해야 한다 이런 표현하면 틀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임의적입니다. 그 구역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 만약 분할해서 시행했다면 분할 혼용 방식을 하고 분할하지 않고 있다면 미분할 혼용 방식을 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구분해서 하게 될 때 이쪽에 들어가는 기반설 설치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기반설 설치비용 이런 건들은 실시계에다 여기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포함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거, 반영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 요약지 112쪽을 잘 파시고 거기에 있는 거 이거 다 써놨으니까 지문들을 익숙하게 봐두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 여기 있는 거 그냥 봐두시면 돼요. 알겠죠?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맞고 1번 틀렸죠? 1번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무슨 방식으로 일 때는 어려워야 하기가 어렵다고? 수용 사용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 떠나 줘봐요. 가다가 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떠나 줘봐요. 1번 지문. 4번에 1번 지문. 4번에 1번 지문. 보고 계신가요? 그때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생방식 그걸 떠나쳐서 위치를 바꿔쳐야 맞아요. 위치를 바꿔쳐버려. 그래서 환지방식이란 말 자리에 뭐가 와야 되고 수용 생방식. 수용 생방식 자리에 뭐가 와야 되고 환지방식. 바뀌었죠. 자, 그걸 1번 그래서 틀렸고 2번 마지막에 환지방식에다 줄 것이 맞고 3번 여기다 포인트 잡아요. 집단적 그다 또 합쳐서 이때는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되겠어? 수용 상방식 그다 줄 것이 맞고 그 다음에 4번 바로 마지막에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다 줄 것이고 임의적이다. 그래 호용에다 또 합쳐서 4번 찾아가지고 호용 없나요? 호용 있죠. 두째 줄 4번에 두째 줄 있죠. 찾나요? 호용으로 할 때는 꼭 구분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바로 수용 사용방식이 존재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존재하는 구역으로 사업 시행률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각 지역에서 부담하는 기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어디다 반영해라? 실시에다 반영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셔서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122페이지 122보면 1번 자 이것은 104쪽에 있는데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도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도 있는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5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므로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하고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를 잘 비교해 두셔야 되죠.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도 보내서 지정해서 보내고 그리고 또 시행자도 변경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시행자의 그 여러 가지 뭐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도 내주고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도 내주는 자가 지정권자고 사업이 다 끝나면 또 중검사 내준 자가 지정권자입니다. 이 지정권자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사업장에서. 자, 이때 지정권자는 원칙은 누군가? 바로 이 구역이 서울특별시 내에 따만 지정되는 장소다면 이때는 누가 정하냐?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은 누가 정하냐? 서울특별시장. 근데 서울특별시에서요. 봐보세요. 서울특별시에 여기에는 25명의 자치구 구청장이 있어요. 자치구 구청장은 자기 구에서 도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없어. 이 친구는 지정을 요청하는 자에 불과해요.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고? 지정 요청자. 지정 요청할 때 요청서 들고 누구한테 갈까요? 국토교통부장한테 갈까? 특별시한테 갈까? 그래요. 그것도 아셔야 돼. 바로 지정 요청자인데 지정권자 아니다. 이자가 지금 지정권자란 말이에요. 서울특별시장. 이때는 이 특별시장한테 지정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요청을 받아서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6대 광역시 여기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인천 이런데 그 광역시에서는 누가 지정하느냐? 광역시장이 지정권자죠. 이렇게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근데 광역시에서 구청장 여기 구청장은 역시 똑같아. 자치구 구청장은 지정권자다, 지정요청자다. 지정요청자. 누구한테 요청하냐? 국장한테 요청 못해요. 광역시장한테 한다. 이렇게 방역을 잘 하실 때. 6대 광역시의 자치구청장뿐만 아니라 여기가 부산 광역시의 기장군이다 그러면 기장군수도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광역시한테. 그래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의 직권을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주도다. 제주도 뭐라고 그래요? 특별자치도라 하고 자치도사가 직접 지정해. 여기는 기초자산청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직접 지정하고 여기 이제 팔도다.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 남북, 전라, 남북. 이게 팔도라면 팔도에는 대도시도 있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도 있고 대도시장이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군의 군수가 있는데 이때 대도시에서는 누가 직접 정하냐?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직접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래 이게 중에 여기가 충청남도다. 충청남도에는 딱 하나 대도시 있어. 어디가 대도시일까요? 천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도산에 있는 시 중에서도 대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안만 대도시. 그래 천안에서는 여기가 천안시다 그러면 대도시장이 천안시장이 직접 정해서 사버려요. 그래서 대도시장은 지정 요청관이 아니다. 직접 지정권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계룡시다 그러면 계룡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을까? 지정 못할까? 못해요. 지정 요청자다 그래. 누구한테 요청서를 낼까요? 도의사한테. 알겠죠? 이 분이 저 가격이 광역시장인 대전 광역시한테 요청서 낼 일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정도는 알겠죠? 여기 저 옥천군수는 누구한테 요청서를 내냐? 역시 도의사한테. 이렇게 지정을 요청한다. 그래 도의사께서는 직접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직접 지정하고요. 지정권이 합니다. 직접 지정하기도 하고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흐름을 알으세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장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세종특별자치장은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지정해서 그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지정해서 도시발사업을 할 일이 없기에 바로 세종특별자치장은 여기서는 한 번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하셔. 도시개발법. 그래 이네들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 도지사를 뭐라고 하냐? 시도사라 하죠. 약자로. 그리고 대도시장 이렇게 이네들이 지정권자이고, 아까 대도시장이 아닌 구시장과 군수와 구청장보다 지정 요청자. 요청할 때 누구한테 한다? 이게 중요한데요. 알겠죠? 국장한테 갈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 갔다 합시다. 국장한테 요청을 했다 해서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된다. 가셔란다. 받아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알겠죠? 번지수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천안시 내에다만 정할 때는 대도시장이 직접 자기가 정하잖아요. 근데 여기 천안시하고 인접해 있는 여기 뭐 홍성군인가요? 같은 이렇게 그 여기다 하려고 그래. 그때는 이 대도시장하고 천안시장하고 충남도사가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양자가 만나가지고 지정할 자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합니다. 알겠죠? 두 개의 그런 지자체에 걸쳐서 지정을 하려 할 때는 관계 이 대도시장이 천안시장하고 충남도사가 만나서 지정할 자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해요. 알겠죠? 근데 만약 지정할 자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해 버릴까요? 지정할 자를 정해서 야 네가 지정해 이렇게 할까요? 1. 지정할 자를 지정해 준다. 2.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몇 번이요? 1, 2번? 1, 2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짬뽕이 돼버리네. 자 다시 한번.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1. 다시 그러면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2. 지정할 자를 국장이 정해준다. 몇 번이? 다시 한번. 1번이죠? 시간 없으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걸 꼭 알으세요. 국토개법하고 달라요. 국토개법은 밑에 사람끼리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네가 해 찍어줬지만 이것은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지정할 자를 정한 것은 아니다. 알겠죠? 알아주시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냐? 이 경우를 우리 법에서 몇 가지를 두고 있다고? 5개. 지금 그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몇 페이지냐? 그 내용이 104페이지 있죠. 104페이지 있잖아요. 104페이지. 이 도시개발법도 조금만 신경 써서 좀 정리하면은 최소한도 4-5문제 가볍게 건질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공법 뭐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몇 개만 이렇게 좀 헷갈려서 그렇지요. 그렇죠?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크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뭐 하기 싫다 이거 봐도 잊어버린다 매일 이렇게 핑계대니라 그렇지 막상 이게 그 사랑을 느끼면서 보면은 아주 그냥 간단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 이분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구나. 근데 아직도 거부감을 엄청 느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좀만 신경 쓰면 재밌어요 이거. 그리고 뭐 어려울 것도 없고요. 자, 그래, 자 국토교통 여기 이제 국토교통장이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할 수 있는 경우수가 시험에 나오는데 어떨 때 국장이 직접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냐? 국가가 도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국장이 정하고 뭐 이거 할 것도 없잖아요. 국국이 지자체가요, 국가가요. 국가가 도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가를 대신하는 몸이 국장이니까 국장이 직접 정해서 하고. 둘째, 아까 보세요. 이 꼬마들은 지정 요청할 때 자기 상급자한테 지정 요청서 냈잖아요. 근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만 빼고 우리나라 장관이 몇 명 계시냐면은 18명 계신데 이 18명 장관 중 누구만 도시발굴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이 대전 광시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일요일날 이렇게 다녀보니까 엄청난 좋은 데가 있어요. 관광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보니까 와 놀려버렸어. 감탄해버렸어. 개발하면 관광도시로서 바로 개발해서 애국 관광을 유치해서 엄청난 외화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올라가셨는데 자기가 바로 이걸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 없죠.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알겠죠? 이런 바로 다른 부서 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장애를 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요.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직접 지정은 못하지만 지정을 좀 해주세요라고 장관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한다. 요청할 때 이 대전광역시한테 하는 거 아니다. 대전광역시한테 하는 거 아니라 장관님한테 한다. 이걸 잘 알으세요. 알겠죠? 중앙장의 요청. 장관들은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국장. 요청을 할 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구청장이 국장한테 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 내면 국장이 받아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까 이제는 누구한테 가라고 했어요? 이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자기 소속 광역시한테 요청서 내라고 했잖아요. 알겠죠? 이때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해. 누가 요청해야 국장이 정해 줄 수 있는 사유니까 지정을 해줄 수 있냐? 중앙장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장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와 기관이 있어요. 그게 공공기관 6개가 나오죠. 그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구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공공 이거 다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요. 그래 그리고 정보출연기관 이거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 정보출연기관장 이 장들이 바로 도시발굴을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권한권자인데 이네들이 30만 정도 이상의 건을 가지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싶으면 좀 도시발 사업 좀 해나가도록 도시발굴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 이 자들은 그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정을 제안해가지고 지정을 되면은 지들의 시행자로 좀 지정받아가지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과 정보출연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직접 제안을 해서 나갈 수 있냐? 바로 국장한테.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근데 이 지방공사장 있잖아요. 지방공사장은 국장한테 제안서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바로 지방공사장은 바로 누구한테 제안서를 낼 수 있냐? 일선에 있는 여기다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하면 이쪽 구청장한테, 여기 지정을 제안을 한다 하면 구청장한테, 여기 제안을 한다 군수한테, 여기다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하면 특별자치도사한테, 여기다 하려고 한다 하면 이 시장한테, 군에다 하려고 한다 시에다 각각 시장군수한테 제안서 되지 바로 국장한테 갈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지정할 그때도 국장이 정하고, 다섯 번째 바로 천재적인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누가 정한다? 국장이 지정을 한다. 다섯 가지를 꼭 기하세요. 이렇게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문제 났었는데 틀려버렸다 그러면 사람도 아니겠죠. 자 122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1번 국장이 도시발굴을 정할 수 있는 경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포인트 잡고 국가,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그다 가로 열고 장관 이렇게 써놓고 장관. 그때 중앙장은 장관으로 바꿔치기도 해요. 출전들이. 그 다음에 3번 천재지변에다 줄 것이고 긴급하게 도시발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지방사장이 30만 정도 이상으로 국가의 밀집한건을 가지고 지정을 취한다. 이자는 국장한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방사 지워버리고 아까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아까 했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밑에 해설이 잘 써놨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2번 맞고요. 그래서 4번을 수정해가지고 5개를 달달달 머리에다 넣어버려. 오른쪽 2번 보겠습니다. 도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이건 105 쪽에 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정권자에서 봐보세요. 이거 한번 지정하면은 뭐 하려고 지정하겠어? 개발해가지고 공권력 동원해서 이렇게 행정력 동원해서 개발해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지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콩만하게 지어가지고 장난치고도 안 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자. 야, 이거 한번 지정하면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면적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 지정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여기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주거단지 조성해서 주택을 건설할 건데 그랬더니 최소 1만 용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 상업지역에다 상업단지 조성사 개발할 건데 그때도 1만 이상. 그리고 공업지역은 유통단지,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 건축토를 하고 뭐 물류센터 창고지도를 할 것인데 여기는 공장의 규모가 크니까 3만 있어야 된다. 여기는 1만. 옆에 녹지역 중 보존 녹지는 절대 지정하지 말라. 그 대신 바로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 생태문화다 조성한다 이렇게 할 때는 최소한도 1만 이상이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주상자생 1만 총태 이상 이렇게. 그다음에 03만 도시협박, 여기가 도시협박이다 그러면 도시협박은 여기가 도시협박이다. 도시협박은 어디를 말할까요? 도시협박이라는 것은 도시역의 허죠. 바로 관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농림적도 있고 자연보호지역도 있잖아요. 이때 계획관리역이 있고 보정관리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고 그런데 이 도시역 예허지역에다 이렇게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칭한다는 것은 큰 신도시를 하나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시가지 이렇게 도를 퍽퍽 뚫어가지고 만들어서 바로 시가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큰 도시를 만든다 이건데 이건 신도시 아주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적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30만 정도 이상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역의 주거 상업적에서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땅이 바닥 나가지고 도시역 예허지역을 아파트만 건설해서 도시역 내 그동안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한다. 아파트하고 10평만 건설하고자 개발한다. 그때는 도시역 근교에 큰 땅 찾기 힘들면 그러니까 10만 정도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예를 두고 있죠. 이 면적은 달달달 해야 돼요. 달달달. 이때 10만의 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될 때는 이 도시적에 바로 도로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민들이 입주해가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4차선 도로의 설치가 있어가지고 연결성 확보해야 돼요. 4차선. 그리고 이 입주했던 자들이 애들 초등학교가 너무 멀리 있으면 초등학교에 다니려고 하는 7살, 8살 애들 학교 안 간다고 집에서 누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초도라고 그래요. 초도. 알겠죠?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고 도로의 4차선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한해서는 10만 원 이상으로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까지를 여러분은 달달달 해 두셔야 돼요. 2번 그래서 거기 밑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몇 번이 틀린 것 같아요? 3번 넘어가시고 문제 3번을 봐보세요.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이 3번하고 밑에 4번이 지정 제한 문제죠. 103쪽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지 103쪽이 있고 여기 있는 것만 문제를 잘 소화하면 다 맞출 수가 있게 그런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도시발구역 조금 전에 우리는 지정권자도 포함하고 여기 지정권자는 했죠. 지정 요청자도 했죠. 요청자가 두 가지 경우 써 있었죠. 바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한테 요청. 그리고 이 자치구청장은 또 광역시의 군수는 광역시한테 자치구청장 서울에서는 특별시한테 요청한다 그랬어요. 요청자가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한테 직접 요청한다 그랬죠.
방향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발격점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도시발격점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는 지정 제한자가 있다. 지정 제한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12명이 규정돼 있어. 그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몇 페이지 있냐? 우리 요약지 103페이지 보시면서 들어봐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몇 명 있다고요? 12명 있거든요. 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도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2번이나 출제되는데 그것도 잘 알아주셔야 돼요. 누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가 이거. 이 12명이 있는데 12명이 다 지정 제한서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2명 중 몇 명은 제외되니까 그 자는 지정 제한자가 아니냐? 3명. 약조 뭐라고 합니까? 국지조. 오, 좋아요. 이제 공부가 되니까 정말 금방 말씀이 나오시네. 자, 국지조. 이건 기본이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이것도 출제가 2번 됐네. 그래, 지정 제한자 아니다. 왜 아닌지 알죠? 국가는 여기 봐보세요. 국가는 아까 바로 국가는 아까 국토교통부장을 직접 지정하면 되잖아요. 국가 사업할 때. 그러니까 국가는 뭘로 지정 제한하겠어? 국장이 직접 지정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이네들 시도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이네들 지자체라고 그러거든. 지자체는 장들이 직접 지정해서 하면 되죠. 지정권자들은 요청자는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자들은 지정 제한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도시발조합은 들어봐요. 도시발구역은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만,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신청해서 30일 내에 또 등기치고 조합을 성립해요. 도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조합은 있지도 않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환지 방식으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 끝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조합을 만드는데 조합이 시행자가 돼 가지고 만들어져서 사업 끝냈습니다. 환지 방식의 사업이 다 끝나고 청산이 이루어지면 조합은 해산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 있지. 그러니까 조합이란 조직은 지정 제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까지 몰라도 돼. 그냥 암기하면 돼. 지정 제한자 아닌 자는 그러면 국지조 끝 하면 돼요. 알겠죠? 이해를 더하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시험에서는 그렇게 이해했는가 그런가 안 물어봐요. 그래서 국지조만 암기하면 맞출 수 있어.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는 자 그러면 뭐라고요? 국지조. 이 자들이 아니면 시행자의 자격이 있는 자들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어. 그러면 12명 있다고 그랬는데 12명의 머릿속에 쫙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크게 이렇게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요.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고요. 나눠서 우리가 편의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동출자보험도 있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봐봐. 그래,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약적으로 뭐라고 그랬나요? 그래. 국, 지, 청, 공 이렇게 암기를 해가지고 나가야 빨리빨리 도시개발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국은 뭐예요? 국가. 지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은 정부 출연기관. 공은 공공기관. 하고 지방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때 공공기관은 또 약조로 뭐라고 암기하고 계셔요? 그래. 토수농 관철면 이게 딱 나와버려야 팍팍팍 해가지고 도시개발을 정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멍 때리고 있어요. 계속 연결이 안 돼 버리니까. 그래, 공공기관 하면 지방공사 안 들어가요. 공공기관에는 토수농 관철면 국가에서 만든 그런 공사하고 기관만을 말한다. 이걸 이해하시고 이때 이 공공사업 시행자 중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지정 제한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정부 출연기관장인 한국철도 시송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 이 기관장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인 토수농 관철면 장도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니까 이 장들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까
지정을 제안할 때 누구한테 얘네들은 제안서 가지고 갑니까? 누구한테 제안할까 얘네들은? 시간 없으니까 국장한테 간다고 그랬지 아까. 누구한테 간다고요? 국장한테. 그러면 국장이 받아들여서 지정을 해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지방사장은 누구한테 제안을 할까요? 아까 관할,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 특별자치도면 특별자치도 제안서 낸다 이렇게. 특도, 제주도는 특도. 여기다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알겠죠? 방향을 잘 하세요. 방향. 이때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제안서 낼 때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야 될까? 받지 않고 제안서 낼 수 있을까? 동의 받지 않는다 중에. 알겠죠? 동의 받지 않고 제안서를 내면 이 제안을 수료했던 뭐 국장이면 국장, 이 시장, 군수, 구청, 얘네 특도, 얘네들 응답해 주겠죠? 몇 개월 내에 반입으로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1개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을 연장해도 됩니까? 1개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팍팍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도 있고 이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물 소유자 아니라 토지 소유자 중에 또 이들이 맡는 도시발조합도 민간사업 시행자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정에서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정한 법인 다 민간이에요. 학교법인 공자법인. 그 다음에 바로 주택법상 등록한 등록사업자, 주택권 사업자, 대전 등록사업자 이자도 시행자 자격이 있어요. 그 바로 사업장에 들어가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이타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 면허, 토목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자로서 바로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자도 건설업자들도 바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네들을 약자로 뭐라고 하냐? 이네들 뭐라고 하냐? 약자로 민간사업시행자라고 그래. 이네들은 공공사업시행자 아니다 이렇게 하셔요. 이 중에 조합만 지정 제한자 못했죠? 그래 이네들이 이제 민간시행자가 지정 제안서를 낸데 여기 봐봐요. 이네들은 지정을 제안할 때에 어디다 제안서를 낼까? 국장한테 갈까? 관할 시면 시장한테 가고 군이면 군수한테 갈까? 이쪽으로 합니다요. 알겠죠? 여기 봐봐요. 이쪽에다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계룡시에다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시장한테 제안서 내고 여기 옥천군이다 그러면 옥천군수한테 제안서 내고 여기에 서구면 서구청장한테 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제도면 제도 지사한테 바로 제안서를 내. 근데 이때 제안서를 낼 때는 제안서만 들고 가면 돼. 제안을 하려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 들어가야 돼. 동의서 알겠죠? 얼마? 3분의. 근데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데 있다 보니까 A가 토지 소유가 여기 A 친구가 바로 이 지상권자다 그러면 A만 동의서 줬고 지상권자 동의 안 줬다 그러면은 일단 동의자 수를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지상권자 있으면 지상권자의 동의까지 받아와야 동의요건으로 충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그래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만 받아야 되지 토지소유자 총수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것도 아시고 이때 봐봐요. 제안서를 낼 때에 여기에다만 제안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시장한테 제안서를 하나만 내면 돼. 근데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시고 여기 군 이쪽이에요. 여기다가 도시발구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할 때에 제안서를 이쪽 시장 이쪽 군수 두 군데다 내야 될까 아니면 가장 큰 적의 장한테 하나만 내면 될까? 가장 큰 적 알겠죠? 가장 큰 적의 장한테 제안서를 하나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제안서가 들어가면 며칠이면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냐? 1개월.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만약 제안을 했던 것 반영해서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절차상 들어가는 비용은 바로 제안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 내용이 3번과 4번 나왔죠. 3번은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번 옆에다 써버려요. 1번 옆에다가 3번, 1번 옆에다 국가 지방 자산을 추가해요. 그래서 3명은 제한자가 될 수 없다. 각인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해가 됐나. 3번에 2번과 4번과 5번을 줄까 봐요. 3번에 2번 한국수영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사 3명. 3명을 묶어가지고 왼쪽으로 빼내봐요.
빼내가지고 이 세 명은 누구한테 제안서를 낼까요? 제안할까? 누구한테 제안할까? 오, 그래. 국장한테. 그래서 오, 좋았어. 국국이 나왔어. 한국 할 때 국에 떠 나오지 봐. 한국 할 때 국에 떠 나오죠. 국에 떠 나오면서 누구한테 제안서 낸다고? 국장한테. 그러면 3번은 누구한테 갈까? 3번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하겠죠. 시장군수 구청장. 그거 떴어. 지방공사는 누구한테 제안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제도는 특별자도사. 이렇게 방향을 좀 이해해 두셔라 그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서 풀으면 좋겠죠. 이때 얘네들은 제안서 낼 때 동의서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 다음에 4번도 103쪽에 있어요. 도시발구역 지정자에다 틀린 거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바로 저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자 다만 공공견호장, 정부출연견호장, 지방공사장은 공적 추천에 나눠놓고 민간 지정 제한자만 3번 민간 지정 제한자 그다 줄 거예요. 3번 민간 지정 제한자는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경우 동의받아갖고 하는데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포함해서 동의 얻으면 된다. 뒤에 와부터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 말 날려버려. 그 말 필요 없는 소리죠. 뭔만 필요하냐? 면적. 알겠죠? 면적만 필요하다. 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 말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두세요. 알겠죠? 그런데 3번 다시 볼까? 3번에 가로 안에 봐봐.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지방공사장 3명 있다 줄 것이고 가로 3명. 동그라미 3번에 가로 안에 3명. 밑에다 써요. 지정 제한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지정 제한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지정 제한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힘드시니까 여러분들 쉬었다 하죠. 여기 4번 문제 있잖아요. 4번 문제 풀 때 아까 몇 페이지를 제가 바라고 그랬나요? 103페이지 바라고 그랬죠. 103페이지를 보시고 복습할 때요. 몇 페이지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시냐면 15페이지 그때 써놔요. 15페이지 비교. 복습할 때 꼭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도시군관리계 2반 제한. 도시군관리계 2반 제한은 반여부 결정할 때에 원칙 45일, 예외 1회 30일 이런 것들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동의요건도 기는 5분의 4, 남은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이런 거 나와요. 알겠죠? 이걸 꼭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